우리는 카톡, 인스타, 페이스북 등 각종 소셜 네트워크로 어느 때보다 많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누군가의 점심 메뉴가 무엇이었는지, 오늘의 기분은 어떤지, 결혼식은 언제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락 한 번 없이 지내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카톡으로 나 언제 결혼해 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반응의 강요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반응의 강요로부터 어떻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법문은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마음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쾌감 줄이는 방법 3가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불완전한 친절. 친절한 마음으로 측은지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인데요. 누군가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바탕으로 자비심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측은지심에는 상대에 대한 우월감, 상대를 불쌍하게 여기는 감정에 도취된 쾌감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감정에 도취되어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자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때는 평소보다 더 오만한 태도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렇게 많은 것을 베푸는데 상대는 전혀 고맙게 여기지 않는다는 망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자기 멋대로 상대의 자질을 과소평가하고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일 뿐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자존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존심은 자신의 자질과 주변 사람의 자질에 대해 그릇된 판단을 내리게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자존감에 기초해서 상대방과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불친절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 직장 동료나 상사, 가족, 친구, 특정한 상대에게만 베푸는 왜곡된 친절과 자주 공범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자신의 친절을 좀 더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고양이에게만 친절하다거나 강아지만을 귀여워하다거나 또는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을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여기에 속하지 않는 자신의 친구나 가족, 동물은 가엾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홀히 여기거나 괴롭혀도 괜찮게 생각해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제멋대로 이상한 분류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친절함이란 원래부터 불완전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친절함의 양면성. 친구가 직장일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친구가 가엾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상대가 자신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 인식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런 인간관계는 되게 자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지 나는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니까 친구의 말을 들어줘야지라며 일종의 흥분 상태에 빠집니다. 물론 그런 흥분 상태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유가 어떻든 친절을 베푼다는 좋은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것도 상대가 풀이 죽어서 자신의 의도대로 말을 잘 들을 때뿐이죠. 만약 상대가 괴로워하면서도 자신이 하는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거부해서 네 마음대로 해 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 되면 결코 친절하게 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행동은 친절함이라기보다 일종의 지배욕이거나 상대를 마음대로 조종함으로써 자신의 자존심을 충족시키고 싶은 것에 가깝습니다. 상대의 특수한 상황을 인식했기 때문에 생긴 친절은 상대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사소한 행동만으로도 금세 사라집니다. 상대방이 내가 하는 말을 경계하면서 일종의 쾌락을 얻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나 혹은 자신에게 푸념을 늘어놓으면서 쾌감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상대방이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압도하면 모처럼 생긴 친절도 금세 평소의 불친절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친절하게 대해줬으니 너도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줘야지라며 빚쟁이의 심정이 되거나 혹은 이 사람에게 할 만큼 했으니 더 이상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아도 되겠지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계기로든 친절한 마음이 조금 생겼을 때
이를 평상시에 친절하지 않은 마음으로 바뀌지 않도록 유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만족이 아닌 친절함이 계속 유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친절한 마음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건강하게 해준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친절한 마음을 갖게 되면 상대에게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따뜻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잘 되지 않습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었다는 안락한 느낌은 상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 그 부산물로 생겨나는 것인데요. 일부러 구하려 들면 더 멀리 달아나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친절한 마음에서 자비로 나아가다. 평상시에 친절하지 않은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수행 중 하나인 자비명상의 정수입니다. 자비란 누군가의 괴로움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따뜻한 느낌이며, 그래, 네 마음 알아, 괴롭지? 라며 상대의 고통을 따뜻하게 공감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에게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온화하게 다스리고자 할 때도 자비의 마음으로 자신에게 너 힘들지? 괴롭구나. 그래 알았어 라고 말하며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괴로움에서도 온화하고 따뜻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마음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쾌감 줄이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하면 첫 번째, 불완전한 친절. 측은지심에는 상대에 대한 우월감, 상대를 불쌍하게 여기는 감정에 도취된 쾌감이 섞여 있다. 두 번째, 친절함의 양면성. 상대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사소한 행동만으로도 친절함은 금세 사라진다. 세 번째, 친절한 마음에서 자비로 나아가다. 자비심을 느낀다. 오늘 법문이 도움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 자비심을 느끼고 베푸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선제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